회피형과 최근 이별을 했거나 시간을 갖는 중이라면 도대체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들은 도무지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애하며 느끼셨겠지만 사고의 구조나 생각의 결이 비회피형인 여러분들과 전혀 다르기에 그들의 마음을 혼자 추측하고 예측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임상심리사의 관점에서 재회 상담을 하며 쌓은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별 직후 회피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회피형과의 재회를 바라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상담 안내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들은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회피형과 이별한 여러분은 지금 이전의 연애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자기는 이렇게까지 이별하고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껴본다고 말하는 내담자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회피형과의 이별은 유독 힘들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이별의 과정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감정 정리가 쉽지 않은 데 비해 상대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나만 혼자 과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회피형을 상대하는 여러분이 불안형이거나 아니면 회피형을 만나면서 불안형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연애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마주해야 했고, 이별한 지금 당연히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최고점을 찍은 상황이기에 이별 상황이 유독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상대도 나만큼 힘들까? 상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근데 팩트는 애석하게도 상대는 여러분만큼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별 직후라면 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건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다 정리했다거나 미련이 없어서 혹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가 여러분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비회피형인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회피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외면하려는 행동 방식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 문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음료를 쏟았을 때 안정형과 불안형은 음료를 닦은 후에 작업을 이어간다면, 회피형은 닦는 행위는 건너뛰고 다른 깨끗한 공간으로 휙 이동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죠. 물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회피형은 애착 유형에서의 한 영역이므로 애착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의 회피 성향을 드러내는 회피성 성격 장애와는 구분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과 이별 직후에 그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일부러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에 집중하려 한다거나 새로운 취미나 대인관계를 통해 현재 상황을 외면하려 하죠. 그래서 그냥 남들이 봤을 때 그들은 쿨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전혀 미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상대를 마주하거나 SNS를 통해 그들의 잘 사는 것만 같은 근황을 접하게 된다면 불안함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은 더 극대화될 텐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나를 완전히 잊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빠르게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는 이별 직후 현재 여러분과의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대답을 재촉하거나 관계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의하기를 요구한다면 그들은 잘 모르겠다, 생각 중이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밀어낼 겁니다.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그들의 속마음은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음, 이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죠. 왜냐? 이별의 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됐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편하고 안정된 상태이므로 당장은 굳이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상대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암시하진 않아요.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인간 본성인 애착에 대한 욕구는 다시 활성화되며 그땐 다시 여러분을 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과의 유대관계가 깊었을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허락할수록 그 시기는 앞당겨질 테고요. 그러니 재회를 원한다면 이별 직후에 아직 제대로 생각조차 안 해본 그들에게 당장의 선택이나 결정을 압박하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에게 혼자만의 시공간을 내어줄 필요가 있어요. 재회는 결국 내가 필요한 게 아닌 상대가 필요한 것, 즉 상대의 니즈를 맞춰줘야 가능한 영역이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타이밍에 해줘야
가능성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나는 무조건 회피형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해야 하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까지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참는다는 건 결국 한계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는 결국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제외의 키는 상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나는 제외를 하고 싶은 사람, 상대는 나를 밀어내는 사람으로 관계를 규정짓지 마시고 여러분 역시 관계에 대해 선택권이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아직 나는 관계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보고 싶다는 확신이 든다면 제가 올려드린 여러 편의 회피형 분석 영상들을 통해 그들의 심리 및 행동 패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대에게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세요. 만약 이 과정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거나 보다 디테일한 제외 전략이 필요한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 후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로서 현재 여러분의 상황 분석과 이별 심리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제시해드릴게요. 끝으로 이별의 상황에서 상대는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주시고 여러분과 그들은 사고 구조가 전혀 다름을 인지하셔서 기준을 여러분이 아닌 상대에게 맞추는 그런 제외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회피형과 관련해서 제외에 필요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